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은 일상에서의 글쓰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가에 대해서 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지금의 시대는 간절함과 열정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야만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양한 플랫폼 속에서 어떻게 나와 맞는 또 플랫폼을 선정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의 세상은 그 스펙보다는 이런 열정, 끈기, 이런 절실함,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정말 한 직장을 얻어서 정년 퇴직까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인생이 정말 내가 일을 하며 살아온 기간보다 훨씬 더 길 수가 있어요. 끔찍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충분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또 개발되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플랫폼에서 열정을 투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플랫폼들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제 마케팅도 너무 어렵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절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행하지 못했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절실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위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내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나의 열정만으로도 뭔가 기회를 얻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고 나서야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열정이 생겨나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포기를 하죠. 정말 안에 어떤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있는 사람만이 위기에서 실력을 더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가 간절함과 열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열정에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맞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소셜미디어 세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는 곳이 이 소셜미디어 세계잖아요. 돈보다 시간, 노력, 집중력이 스펙이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이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포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현재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SNS로 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찾아 나갈 수 있어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 새로운 기능들이 또 많이 추가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일단 시작을 해보면서 이제 여건이 된다면 이제 다른 것들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목소리만으로 나의 매력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니면 나는 영상에 적합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글로써 소통하는 이런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름의 다양한 경험과 이제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이 기준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또 뭐부터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어떤 플랫폼에 새롭게 뛰어들기 전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가 또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어의 힘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또 많은 또 배움을 얻었어요.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과 또 이제 많이 통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나다운 내가 또 추구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고귀함이라는, 그러니까 허스타 우먼이라는 단어 속에 고귀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귀함이라는 단어를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하거나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이 고귀함이라는 이 가치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내가 계속 지향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뭔가 이제 버팀목처럼 이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한 단어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한 단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내가 일을 하거나 이제 뭔가를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도 난 이 즐거움이라는 가치와 맞는 사람, 맞는 일을 선택해야만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뭐 믿음직한, 이 믿음직한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잘 어울려. 그리고 나는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처럼 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삶의 방향으로 잡을 거야. 이제 그런 기준을 찾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사랑이라든지 뭐 행복한, 그러니까 여러 자신만의 그런 단어를 하나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한 100개 정도 적어 보는 거죠. 적어 보면서 가장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만의 한 단어를 그렇게 하나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 놓으신다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기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서 좀 흔들리지 않는 열정을 이제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한 단어를 찾는 노력을 한번 일단 우선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신만의 그런 그 생각의 기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디서 무얼 하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좀 어긋나지 않고 좀 즐겁게 좀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만의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뭐 핸드폰만 조금만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이어가고 또 나만의 그런 정체성을 또 확립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듣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생각의 뿌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를 말하기 전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컨설팅을 하든 강의를 하든 뭔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어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한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반에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나를 좀 제대로 알리고 싶다,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욕구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만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이 또 나만의 그런 매력을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되게 짧은 시간만 나는데 어떻게 홍보를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더 인스타그램에 먼저 재미를 붙여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퇴근 후 또는 또 낮에 학생들 이제 시간이 좀 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글을 올려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블로그로 무조건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제 어떤 궁금해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그런 후기 같은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도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하루 평균 거의 3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해요. 거의 검색 순위로는 1위가 네이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고 할 때,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네이버를 검색해서 많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나를 표현하고자 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내가 글과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무조건 하시고 또 나머지 이제 다른 SNS를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저는 하나만 하고 싶어요, 한번 하나만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로그로 무조건 시작을 해서 적응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5년, 10년씩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은 끈기와 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시작을 하실 때 그냥 가벼운 그런 나의 일상을 그러니까 사실 일기 쓰듯이 저도 사실 쓰면서 시작을 했어요. 일기 쓰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일기는 혼자서 보는 일기지만 블로그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일기인 거죠. 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일상에서 깨달은 것들을 처음에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쓰기 시작하면서 또 그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가 상품도 판매를 하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블로그에 저는 그 재미를 붙였어요. 재밌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억지로 하는 그 어떤 활동들은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블로그는 다른 플랫폼들과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이웃들은 사실 좀 진한 소통을 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것이 또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진정성 있게 올리고 있고 얼굴은 모르지만 그렇게 진한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잠재 고객이 되기도 하는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가장 저는 효율적인 것이 사실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제 끈기 있게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브랜딩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죠. 블로그에 내가 꾸준히 올린 글과 사진 또 나의 진정성을 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나를 이제 브랜딩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다양한 기회들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리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올려서 이제 요리 책을 출간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학생인데 또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취업의 기회를 잡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블로그는 굉장히 이제 자신을 이제 브랜딩하기에 되게 유리한 매체인 만큼 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관심으로 하다가 포기해서는 결코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나는 글 쓰는 게 너무 힘든데 나는 블로그는 너무 싫어. 나 그냥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할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예전에 그 파워 블로그, 이제 지금 이제 파워 블로그 없어졌지만 예전 파워 블로그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너무 글을 못 써서 한두 줄 적는 게 이제 다였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꾸준히 쓰다 보니까 한두 줄이 이제 세 줄, 네 줄이 되고 점차 이제 길게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글은 쓰면 쓸수록 더 잘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처음에 되게 짧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이웃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쓰다 보니까 더 길게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계속 꾸준히 글을 조금씩 더 길게 쓰면서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파워블로그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마찬가지죠. 이 블로그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블로그는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포트폴리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블로그예요. 저도 예전에 썼던 글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 난 예전에 이런 글들을 썼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내가 썼던 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관이 잘 되어 있는 이제 기록장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애정이 많이 가고, 또 다른 플랫폼보다 소통하는 그 이웃들에 대한 그런 진한 애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블로그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통하는 것이에요. 블로그 이웃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진정성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플랫폼이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광고성이 짙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로그를 찾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신뢰성을 가지게 되면 또 그 진정성이 이제 떨어졌을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때 그 배신감도 사실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런 이제 진실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만이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기록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정보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또 꾸준히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면 나중에 이 블로그에서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잘 돼서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플랫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블로그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또 이제 재미가 있어지면 또 다른 플랫폼들을 또 함께 운영하고 싶은 또 욕심이 생겨요. 저도 사실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블로그를 하다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갈아타셔서 이렇게 인스타그램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인스타그램만 하다가 아니 그래도 블로그지 해서 블로그로 또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뭔가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서 했다가 또 저기서 했다가 또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플랫폼의 이제 기준점이 뭔가 이제 메인인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에 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사실 다른 뭐 다른 플랫폼들로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나의 유튜브로 들어와서
내가 하는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들을 보고 이제 나를 판단하고 그 채널마다 좀 다른 게 나를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블로그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좀 탄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다른 이제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운영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또 너무 다양한 것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 또 블로그가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시는 게 또 가장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저는 블로그 하나 정도는 제대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 입사를 할 때도 요즘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에 좀 유리한 직원들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마케팅과 무관한 직업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홍보팀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알리고 또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충분히 저는 매력을 느낄 것 같거든요. 이미 내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의 입지를 굳힌 사람이라면 정말 그 어떤 지원자보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네이버 블로그를 당장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박람회를 다닌다거나 이제 취업에 도움되는 이제 그런 곳에 찾아다닐 때 또 그런 정보들도 많이 이제 올리셔도 좋고요. 또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또 글을 올려서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했던 그런 취업 준비 또 취업에 도전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또 블로그에 담으면서 또 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의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제가 더 많은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글을 쓸 때. 그래서 블로그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예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탄탄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인스타그램도 여건이 되신다면 또 하시고 또 유튜브는 요즘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접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올리고 해요.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시작한다는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났을 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고 너무 거부 반응을 나는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 대신 그냥 가볍게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네이버 블로그를 탄탄하게 운영을 하면서 다른 SNS도 함께 운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 글을 올려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저도 다양한 SNS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매체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저쪽에서는 또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 글이나 사진을 올려보면서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사진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 플랫폼은 사진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글도 좋아하네. 내가 이렇게 길게 쓴 글도 사람들이 반응이 좋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글을 올려보고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은 뭐야? 사람들이 뭘 좋아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저는 딱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그 플랫폼들의 성격들이 완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꼈고, 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뭔가 해결을 해준다거나 내가 뭔가 위안을 줄 때 또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 나와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나라는 사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또 직접 만나면서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내가 작정하고 글을 막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 올린다고 했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플랫폼들은 그렇게 잠깐 틈새 시간 활용해서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공부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뭔가 많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크게 그 변화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생겨나고 변화하는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평소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뭔가 딱 나타났을 때 되게 깜짝 놀라면서 언제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빨리 쫓아가려고 트렌드에 맞게 좀 잘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저 스스로가 느끼지만 또 조급함을 가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조금씩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숨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내가 나보다 더 막 잘하는 사람들 봤을 때 막 너무 막 미치듯이 부럽다거나 그런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에 사실 쉽게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보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막 내가 하찮은 존재 같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몇 년 또 열심히 하다가 그냥 사라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답은 없다는 느낌도 들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제 꾸준히 내 길을 가려는 이제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결여되면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더라도, 내가 굉장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결여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 온라인 세상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내가 정말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정말 잘못을 했을 때 그게 전부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치명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진정성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의 글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쓰듯 모든 생각을 다 쏟아내셔도 안 돼요. 한 줄의 글에도 내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식을 하셔서 짧은 글이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나의 글이. 또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온라인상에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아니고 활동을 한다. 내가 썼던 글들,
내가 악플 달았던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전부 나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악플도 좀 조심해서 다셔야 되고요. 저는 악플은 절대 달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침묵을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을 하나 쓸 때도 좀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나중에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정말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글을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될지 기억되는 존재가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입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진정성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스토리로 승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꾸준히 나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자신의 스토리를 쓰고 공유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한 경험이고, 그러니까 제가 해보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새롭고, 굉장한 경험이고, 그런 좀 신기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경험들도 본인들은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경험이라서 어디에 뭐 말하기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세상에 하찮은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글을 한번 올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근데 자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상당히 흥미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가 되게 하찮은 경험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했을 때 또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남다른 스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소셜미디어상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그 열정이 정말 아깝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고 나의 간절함과 열정만으로도 제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해요. 정말 정답이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뭘 하니까 막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라고 한 것도 이제 이런 이유고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러려면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들이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른 생각으로 뭔가를 행동하거나 했을 때 또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남들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꾸준히 활동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일단은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나의 진짜 매력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울여야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를 잘 해야 글이 제대로 써지고 또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뭐 소셜 미디어 상에서든 뭐 혼자서 뭔가를 쓰든 글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만 쓰면서 생각 정리가 돼요. 쓰면서 생각 정리가 되고 또 생각 정리가 돼야 잘 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 글을 제대로 쓰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표현하는 그 능력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르게 또 글로 표현하고 말을 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꾸준히 나를 알려야 한다. 꾸준히.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나를 알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동안의 그 열정의 기록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를 계속 어필하고 그 속에서 나의 매력을 나 스스로 찾아가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플랫폼들이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진짜 열정, 진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빨리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뭐 블로그 시작해서 되겠어? 내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서 뭐 되겠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1년 뒤에 또 후회하시겠죠. 그때는 정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브를 고민을 계속 해야지 하면서 이제 반드시 하기 위해서 책에 쓴 거거든요. 나 꼭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딱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또 하다 보면은 또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유심히 보면서 또 나의 부족한 점을 또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기술이 아니라 꾸준함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셨든 꾸준히 내가 지치지 않고 또 열정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글로 쓰고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저는 최종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죽는 순간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많은 생각을 나누고 활동들을 하면서 충분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시작했을 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시작하셨을 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제 블로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필요한 것이 간절함과 열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간절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면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결국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내가 끊임없이 글을 쓰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든지 뭐 글을 쓰든 뭐 사진을 올리든 이제 그 수단은 상관없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만의 기준점, 자신만의 한 단어를 찾아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으로 어쨌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는 온라인상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유튜브부터 시작해볼까? 나 영상 찍는 거 무서운데?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들 상황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좀 재미를 붙이셔서 좀 다른 것으로 확장을 하고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몰랐는데 나는 또 유튜브가 잘 맞았었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어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진정성을 절대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한 줄 쓰더라도 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적어도 상처 주지 않는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자신에게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 한 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토리의 그 가치를 깨달아서 나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으로 좀 나만의 그런 차별점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활동을 하시면서 찾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남들처럼이 아닌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시작하든 꾸준히 나를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온라인 상에서의 이런 기회들이 사실 구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인데 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꿰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무료로 주어지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기회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뭐 한 10분, 20분이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노력을 좀 하셔서 자신만의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꼭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